여러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눈여겨 보실 만한 것이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시점이 아니라 조사한 시점을 봐야 됩니다. 언제 조사를 했는지.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리얼미터보다 더 최근에 조사한 KSOI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라는 데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물었더니 이재명 53, 한덕수 12. 그런가 하면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나 46 이재명 10.6 한덕수. 이제 그리고 홍준표 9.0 김문수 8.2 한동훈 8.1 이준석 4.7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나경원 안철수 김동연 김경수 뭐 이런 순서입니다. 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이 국민의힘 예비 후보 선호도를 조사를 했더니 홍준표 13.9, 한동훈 13.6, 김문수 13.5.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나경원, 양양자, 이철우, 유정복 등등 범보수 진영 대선 주자 선호 한덕수 12.6, 한동훈 11.4, 홍준표 9.8, 김문수 9.6, 그다음에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뭐 이런 순서입니다. 자, 이런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뭐 유의미한 그런 격차가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빅3 뭐 3강이라고 했을 때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뭐 이건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를 한 조사라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절대 도외시할 수 없는 그 아직 후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만 한동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름을 넣어서 한덕수 죄송합니다. 예. 제가 헷갈리는 게 한두 번이 아, 아닌데 예, 맞습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제 자유질문 형식으로 하면은 꼭 거기에 대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 위원장님 모셨으니까 한 분씩 한 분씩 강점과 약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홍준표 후보를 맨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예. 일단 한동훈부터 할까요? 예. 한동훈부터. 한동훈의 예. 강점, 약점. 이분은 알맹이는 좀 별로 없는데 네, 포장지가 아주 좋아요. 포장지가 좋다. 예, 백화점 포장지예요. 이게 이미지가 잘 돼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의해서 포장된 건데 이분 또 이미지가 네. 말재가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말재가. 아, 예. 그리고 음성이 네. 또렷또렷하게 들리는 그 이제 그 장점이 있어요. 말재간이 좋다는 건 즉흥적인 응대를 하는 능력이 그런 부분이 뛰어나다. 있죠. 예, 예. 네. 즉흥적인 응대. 예.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제 말을 참 잘하시는 분인데 네. 우리 이제 조금 비하해서 얘기하면은 네. 그냥 깐족깐족 된다고 그럴까요? 음. 그런 게 있어요. 포장이 되게 좋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보다. 즉흥적인 응대 능력은 뛰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이 추상적 언어예요. 구체적 언어가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그 아무 꺼리낌 없이 들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국민을 사랑합니다. 뭐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자유, 정의, 정직 뭐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못 만드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정직이라는 가치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그거는 어려운 거죠. 네. 구체적인 실행과 추진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아주 좋은 얘기를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 남발을 많이 그러니까 하죠. 예를 들면은 뭐 사람 이름이 됐든지 또는 지역 지명이 됐든지 고유명사를 잘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단어를 잘 구체적인 단어를 예, 안 쓴다. 구체적인 단어가 안 나오는 거죠. 숫자를 잘 쓰지 예, 않고. 정책에 대해서도 네. 구체적인 게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깊이 있게 분석해서 듣지 않으면 네. 그냥 얼핏 들으면 참 똑똑해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은 아, 말 참 잘한다. 네. 아, 받아치는 솜씨도 참 뛰어나다라고는 예. 하지만 뒤돌아서면 남는 건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독특한 안경과 네. 그 다음에 그 아주 묘한 외모, 네. 뭐 하여튼 강남 잘생겼다라는 뜻입니까? 묘한 외모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글쎄 못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쨌든 그만하면은 뭐 훤칠하다 이렇게 훤칠하다고 볼 수 있죠. 스펙이 네. 좋잖아요. 네. 강남 키도 크고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균형 감각은 있는 편이죠. 균형 감각이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균형 나름대로의 감각이라고 하시는군요. 뭐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학문적 균형 감각이라고 할까요? 음. 이제 이분도 검사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 대표 시절에 당과 용산 대통령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했다. 뭐 이런 그건 의미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정치적 균형은 아니고. 정치적 균형은 아니고. 예, 예. 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이 시각에 있어서 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현실을 약간 도외시하고 음. 약간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그 이 대처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산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된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면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특히 한동훈 후보 지지자분들 중에는 당신들이 뭔데 우리 한동훈 후보님을 그렇게 평을 하고 그래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실 분도 아마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시사 프로 방송은 정치 평론을 하는 자리고요. 이제 중요한 후보로 떠오른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 분 한 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뭐 내일 화요일 다른 시간은 또 다른 분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폭넓게 골고루 의견을 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조광한 이제 위원장님은 정치 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조광한 이 분의 이 어떤 정치적 통찰력을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같이 좀 공유하자라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빅3 한동훈 얘기했고 그 다음에 김문수. 예. 네. 뭐 우리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얘기를 더 하고 싶어도 이분이 또 뭐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또 아니 더 하십시오. 우리 더 하십시오. 김관영 아니 더 하십시오. 아니, 아니 더 그만할래요? 하십시오. 더 하십시오. 그만하고 우리 이제 김문수 아니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자들 예.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세요. 예, 예. 네. 우리 저 김문수 선배님은요. 네. 참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 어떤 의미에서? 결이 좋으신 분이죠. 살아온 과정 자체가 정말로 존경할 만한 분이잖아요. 결이 좋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예. 인생의 결이 좋은 거다. 그렇죠. 인생의 결이 비교되는 분이 이재명이잖아요. 그분 인생의 결이 진짜 저기 그 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얼룩으로 뭉쳐져 있잖아요. 이게 뭐 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네. 사람 자체는 그래요. 근데 우리 김문수 선배님은 진짜 결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 사람 참 사람 좋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의미. 그리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그 장점인 것이죠. 그리고 네. 이제 그 본인이 어떤 때는 상당히 고집스럽게 네. 그 뭐랄까 집착형으로 빠져들고 음. 몇 가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이제 뭐 일제 시대 때 우리 국민은 뭐 저기 일본 국민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그 듣기에 아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표현의 그 이제 그 이 유연함 네. 같은 게 부족하잖아요. 네. 그 우리가 똑같이 알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 결혼을 했는데 그 이제 제가 그 이 이제 진짜 돈 없이 장가를 갔어요. 네. 이 좀 괜찮게 사는 집에. 네. 그래가지고 부부 싸움을 했는데 예. 네가 장가 갈 때 가져온 게 뭐냐 너. 맞죠, 맞기는. 근데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네.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잘 때 해서는 말 중에 그러니까 하나가 그런 거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거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사람의 감정을 추스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지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예. 우리의 주장을 집요하게 강조할 부분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우리. 예. 그러니까 우리 김은수 선배님은 사실 국민들한테 뭐 관심의 대상이긴 했지만 네. 집중적으로 관심이 뜬 거는 예. 뭐 국회에서 우리 이제 제 후배지만 네. 그 좀 정신 나간 애가 네. 그냥 다 일어나서 국민들께 사과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 강요들이 얼떨결에 일어나 가지고 막 그 사죄할 때 뭐 절할 때 예. 그때 딱 앉아 계셨잖아요. 네. 그거 하나로 그냥 떠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마음을 비우셔 가지고 이제 이 그때 정치적 우리 현실을
얘기할 때 굉장히 아주 이 절제된 용어를 많이 쓰시고 네. 그 본인의 뭐 탐욕이나 야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노력을 갖다 하셨어요. 네. 그런데 뭐 한 열흘 전인가 그 우리 CBS 거기 나가셔가지고는 좀 실수를 하셨잖아요. 당시 그 전에 해왔던 그런 저기 그 이 시각과 발언에 비해서 상당히 그 엉뚱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셨죠? 글쎄 뭐 계엄 문제 뭐 어. 드러누워서도 막으려고 했다. 뭐 아. 이제 뭐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을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네. 표현하셨는데 예. 자기 저 같았으면 이렇게 네. 표현했을 거예요. 음. 대통령이 탄핵이 됨으로 해서 이제 그건 다 과거로 흘러갔어요. 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떤 지도자로 끌고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네. 과거를 자꾸 들춰내 가지고 그 과거를 흠집내고 생채기를 내서 이 60일 대선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음. 그 세력의 농간에 약간 노란한 셈이 돼버린 것이죠. 저는 그런 시각으로 봐요.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뭐 6월 2일까지는 선거 운동 기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6월 2일까지.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 뭐 40여일 동안 선거 운동, 선거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서 예, 어느 한 시기는 예. 탄핵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예. 그게 일단락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래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건 그런 거 아닌가요? 선거 전략으로 계속해서 저쪽이 물고 들어가고 싶은 것이죠. 네.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그 숱한 그 이 저 문제점, 예. 결격 사유를 음. 덮기 위한 최고의 그 수단이죠. 탄핵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그럼요. 거. 예. 현직 대통령께서 탄핵됨으로 해서 그건 끝난 일이에요. 음. 그리고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하신 일이지. 음. 지금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고 지금 나름 그 고뇌 어린 결단을 해서 불철주야 뛰는 후보들은 그건 아닌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 자꾸 당신들이 그거에 동조하지 않았냐를 물어보는 거는 선거 전략적으로 굉장히 그 불건전한 것이죠. 그런데 어제 그제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1차 토론회였잖아요. 네. 한 번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1차 토론 처음으로 예비 경선 8명이 국민들 앞에 선을 보이는 자리인데 탄핵의 티귿자도 꺼내지 말고 그냥 아니, 미리 얘기만 하라. 이것도 좀 무리. 저는 꺼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후보들께서 예. 그 지혜롭게 멋지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후보였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탄핵 얘기를 하더라도 서로 예.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거 있는 예. 거고.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예. 그 닉슨이 탄핵 위기에 몰렸잖아요. 네. 클린턴보다는 닉슨이 훨씬 더 심각했거든요. 그랬죠. 클린턴은 스캔들이고 네. 닉슨은 범죄 행위였어요. 예. 그리고 그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고 그랬고 네. 그랬다 결국 닉슨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사임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이 됐어요. 네. 온갖 비난과 역설과 조롱을 받아가면서 포드가 닉슨을 사면을 해줬어요. 네. 오늘날의 미국이 포드가 닉슨을 사면한 거에 대해서 욕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게 역사인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국가의 국격이고 네.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저기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개패듯이 표현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저렇게 그냥 저기 그 마구제비로 하는 것이 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음. 저는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35년 정치를 바라보면서 결코 저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자꾸 이용하려는 세력은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 지난 그 이제 저는 결코 그것이 잘 됐다고 하지 않아요. 5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5점을 자꾸 부각시킴으로 해서 그 이렇게 그 자기의 기존의 이익과 더 많은 탐욕을 갖다 누리려고 하는 인격적 미성숙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네. 제가 결혼으로 자꾸 비유를 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 비유하니까 좋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예. 학창 시절에 이제 네. 쉽게 말로 이제 뭐 나이트클럽 놀러 다니고 이제 뭐 음. 조금 엉망으로 살았어요. 네. 근데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예. 살려고 하는데 네가 나랑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한테 네가 뭐 그냥 너 넌 과거에 이랬다며. 그렇지 너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개체반이었다며 뭐 이제 그거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져요. 네. 이렇게 좀 갈등이 생겼을 때 결혼식장에서 대개 어떤 주례들은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 있기 전까지 있던 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럼요. 예. 지금 우리 나라가요 네. 그렇게 한 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몇 가지 그 우리 사회를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축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사회를 통합적 리더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실패는 승복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이 안 됐던 것이죠. 당신께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옳은 일을 해보고 싶어 하셨어요. 방법이 조금 그릇됐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부족했죠.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정권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정치가 얼마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데 승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승복할 수 있는 후보가 안 돼요. 이를테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전과 사실과 현재의 범죄 사실이 명백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보가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게 승복이 되겠어요? 국민 통합이 되겠습니까? 물론 한 진영이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꽹가리 치고 난리 날 수는 있겠지만 그 꽹가리는 국가의 운명이 점점 가라앉는 꽹가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죠. 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은 카톨릭에서 결혼식 할 때 그렇던가요? 신부님이 신랑 신부에게 이 결혼은 안 된다. 여기 오신 하객분들 중에 신랑 신부 결혼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지금 얘기하라. 그런데 지금 얘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영원히 침묵하라. 이제 이런 말을 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비슷한 새 정권 새롭게 국민들을 이제 살림을 책임지고 먹여 살릴 그 봉사의 길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자꾸 넘지 않는 선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는 점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까지 이 얘기를 예. 들어봤습니다. 자 홍준표 경선 후보의 강점과 약점은 뭡니까? 이분은 실속형이에요. 강점, 컨텐츠가 굉장히 탄탄해요. 음. 컨텐츠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 중심축이 있으세요. 근데 포장술이 조금 아쉬워요. 네, 거친 포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은 좋은데, 그러니까 기가 막힌 디저트 이제 예. 뭐 그건데 예. 그걸 포장지를 조금 그럴싸하게 하면 되는데 예. 그걸 신문지에다 싸서 준격이죠. 하. 그러니까 그러나 알맹이는 훌륭하죠. 네, 워낙 경험이 많고. 그럼요. 예. 한 가지 홍준표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정직성이에요. 아. 이분은 자기의 언어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직해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의 워딩은 조금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아 뭐에 그 집착하고 있고 염두를 두고 있구나. 그게 그 보이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정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줘야 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그 부분에 이미지에 약점이 있으시다면 아니 그래서 이번에 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홍보본부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 맞네요. 네, 후보께서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를 좀 잘 모시려고 이렇게 네, 하는 네. 것이죠. 그리고 네. 많이 이제 그 유연해지셨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유상범 의원께서 네. 이렇게 이제 찬조 연설 비슷하게 하시면서 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옛날엔 독고다이였어요. 예. 주변에 사람이 없다. 네. 뭐 혼자 독불 장군이다. 네. 근데 요번엔 사람이 많이 붙었어요. 네. 의원들도 한 3, 40명 붙어 있고 음.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네.
그리고 우선 대표적으로 제가 갔잖아요. 자화자찬. 여기 어떤 분이 지난 주말에 오셔가지고 한다는 말씀이 예. 자기가 그날 이제 캠프를 다 가봤대요. 홍준표 캠프, 김문수 캠프. 근데 예. 상대적으로 예. 김문수 캠프는 좀 한적한데 홍준표 캠프는 그냥 북적북적대더라. 예. 사람들 발길이 예.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보는 사람의 예. 또 그것도 시선이겠죠. 네. 이제 그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이제 보는 상대적으로 눈에 예 네. 보는 눈인 거고 네. 우선 일단 우리 김문수 장관님이나 예. 홍준표 우리 그 전 시장님이나 예. 다 저 좋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한동훈 우리 대표는 정치적으로 조금 더 성장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그 얘기는 지난 금요일 서정옥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다녀왔다면서 양쪽 캠프.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덕수 대행 뭐 후보가 될지 안 될지 일단 한덕수 대행의 강점과 약점은 뭐라고 보세요? 이분이 상수이자 변수인데 네, 그 이 한덕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네,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 부류에 있다고 이재명과 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예, 사람들. 이해관계. 예. 그다음에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 하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주술에 걸린 것 같이 이재명의 실체를 그냥 예.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네. 이렇게 예, 따라가는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예. 예. 그런데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주는 이 공포심 같은 게 있어요. 아, 역으로 두려움이잖아요. 매력 포인트가 아니라 공포심이다. 아니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매력 포인트죠. 예, 그런데 이재명을 그래도 냉정하게 보거나 또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아, 우리 사회가 좌경화될 거 아닌가. 네, 우리 사회가 사회화되지는 않는가. 음, 그 다음에 이제 잔인한 보복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몇 가지 인성에서 오는 네, 그리고 그 동안에 발자취에서 보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홍준표 가지고 되겠어? 한동훈 가지고 되겠어? 김문수 가지고 되겠어?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이번에 보니까 한덕수라는 분이 의외로 괜찮네. 그러니까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덕수에 대한 기대를 갖다 갖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각종 여론조사 지표로 봤을 때 유의미한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한덕수라는 이름 세 글자가 포함된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진영에서는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 한덕수 대행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다라는 전제로 지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덕수 대행의 장점은 네. 브릿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죠. 뭐를 한다고요? 브릿지, 다리 역할. 중간, 연계. 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질곡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네, 87년 헌법을 이제 폐기하고 이제 새로운 헌법 예, 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돼요. 네, 그런데 87년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으로 만들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분이 국정 운영을 잘하겠다. 이거보다는 네, 중간자적 역할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성이 많이 났잖아요. 아, 예, 이게 예. 왜냐면 수술하고 나면 이제 그 이 막 꿰매잖아요. 네, 이제 실밥 풀 정도까지 그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합리적 이성이 작동한다고 봐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게 장점인 거고. 대통령을 하더라도 중간 관리적,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을 완수할 때까지의 그렇죠. 어떤 관리, 그렇죠. 다음 총선 때까지. 네, 다음 그런- 총선 예, 때까지,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정치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랄까 네.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적임으로 떠오를 수 있는 인물이 한덕수 대행이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장악해서 음. 주물럭하는 거는 이건 정말 끔찍하구나라고 걱정하거나 우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도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예의주시해야 되죠. 한덕수 대행의 약점은 뭡니까? 약점은 이제 공직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임기를 지금 같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음. 이제 그 또
상대 진영의 공격의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거를 당신께서 굳은 의지로 심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겠느냐. 있겠느냐. 예. 자기 그 각오와 자기 그 내면의 세계를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흔히 맷집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그렇죠, 씁니다만은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그 그런 장점이라고 부분은 볼수 그런데 있죠. 약점이라고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제가 그래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전 뭐 청와대도 2번 있었고 네. 국회도 있었고 네. 공기업도 감사도 했고 네. 그런 그다음에 견지에서 봤을 때 예, 그렇다는 거죠. 저 국가정보원에도 있었고. 아 그러셨어요? 예. 오. 그러니까 저 5만 가지 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네. 저 골프장 사장도 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겠어요. 저 네. 그리고 군장대학교 석조 교수도 했고 미국 맞아요. 조지타운 대학에 제가 이 개원연구원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미국 교육제도와 미국 정치제도에 대해서 제가 무지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을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거든요. 네.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언제 그렇게- 미국 얘기도 한번 하시죠. 뭐 예.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예. 네. 그런데 그래서 이 한덕수 대행이 살아온 결을 보면 예. 또 감이 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3월 말에 국민의힘이 과반을 못 얻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능은 마비될 것이라고. 좀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저 대행은 예측력이 좀 있어요. 한덕수 대행은 보수 진영이 이제 진보 진영이 이재명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은 전투 경험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정치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치가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아무나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수준이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게 또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게 정치입니다. 네. 혹자는 정치 경험이 없는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는 분도 그렇지 있어요. 않아요. 전혀 그렇지 진짜 않다. 강점은 네. 정치의 그 잘못된 관행 내지는 약간 그 국민들 정서와 어긋나는 구태, 그런 정치 이른바. 문화 그렇죠. 구태. 그 들어가서 그 구태에 물들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라디오에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인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정치 경험이 없는 것이 오히려 나의 강점이라고 본다라는 게 이제 그런 예. 구태 정치를 얘기하는 것 그냥 같아요. 밖에서 계실 때는 그게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평론가 수준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제가 볼 밖에 때. 사는 얘기다. 그런 얘기. 아니 본인이 밖에서 그런 얘기하면 맞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정치 일정을 보면은요. 어제 그제 이제 국민의힘 경선 8명 경선 후보들이 A조 토론, B조 토론했는데 오늘하고 내일 지금 여론조사가 막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비 경선들이 사뭇 긴장을 하고 있을 텐데요. 아마 나는 4명 중에 1명에 포함될 거야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다툰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는 나경원 뭐 안철수 이런 분들 아니면 내가 또 3등 하냐 이런 분들 어쨌든 사뭇 긴장 상태에 있고 내일 저녁 답에 아마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 일정은 이제 4명으로 압축된 분들이 또 제 2차 토론을 이제 계속하고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이 21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 28일인데 다음 주 29일 날 4명 중에서 2명을 또 출연합니다. 과반을 차지하는 분이 있으면 1명만 출연하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조 위원장님. 네. 그래서 2명으로 압축될 경우에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초가 되겠죠. 예. 현재 여론조사 추이로 봤을 때 한 분이 과반을 차지하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예. 이제 마지막 2분으로 압축이 됐을 때 그때 그 2분하고 한덕수 대행이 단일화를 논의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이철우 경북지사가 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냥 의견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전 요거는 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후에 네, 이를테면 한덕수 그 열망이 여전히 살아 있고 불씨처럼 타오르면 그 다음에 검토해 볼 수 있는 5월 부분인데 3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네. 2명과 한덕수 이렇게 3분이 하자는 거는 이건 굉장히 이 복잡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그건 네.
뭐 제가 이제 우리 홍준표 후보의 그 대변인이 아니니까 네. 그러나 이제 홍준표 그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3강을 단일화하자 이거는 조금 좀 그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선정이 됐을 때 그다음에 이제 1대1로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저희 그 연구해 볼 만하죠. 네. 그런데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또 이제 그 후보들께서 발언한 내용들 뭐 분석들 보면은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 쪽은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에 대해서 좀 열려 있다면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김문수 후보 쪽에서의 여지는 네. 그거는 김문수 후보를 싸고 있는 사람들, 즉 참모들의 열망이 좀 더 반영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몇몇 분들, 우리 당에 이제 몇몇 분들이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구도를 가지고 가자라고 해서 그 경선 전략적 차원에서 저는 접근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1등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덕수하고 누가 될 값에 단일화를 시도해 본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한덕수 우리 이제 뭐 저 대행께서 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그 우리 이제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제가 흐름에 이거는 진짜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는 예. 그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가면 우리 저 홍준표 후보께서 통 큰 결단을 하실 수도 있겠죠. 왜?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하니까. 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 그 논의의 일정 부분 차단을 하신 이유는 저는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읽고 있어요.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후보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네. 저의 그 35년 정치 경력으로 그 미루어 짐작하건대 후보의 그 나름대로의 깊은 고뇌가 있고 마음 한구석에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빅텐트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반 이재명 전선을 그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직접적 워딩으로 그러면 우린 경선을 하는데 우리 이 한덕수 우리 대행과의 그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경선합니다. 이거 자체가 좀 넌센스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 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를 싸고 있는 참모들이 주로 그런 식으로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